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국가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한 시대가 무엇을 기리고 무엇을 단죄하는지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근간이 됩니다. 해방 직후 우리는 반민특위 실패로 친일 청산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오늘날 12.3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국민은 내란을 막아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내란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나치의 뿌리를 뽑아냈듯 내란의 설계자와 실행자, 교사자, 동조자들을 모조리 징치해야 합니다. 여전히 국회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 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윤석열 어게인도 모자라 전두환 어게인이 국민의힘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급 평당원인 극우 유튜버 좌한길, 우성국을 앞세운 극우 내란 선동의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내란 비호, 공무집행 방해, 내란 미화,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진정을 법무부에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상 책무를 다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개혁 진영이 연대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민주당 홀로 이 거대한 과업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개혁 진보 정당 그리고 차가운 광장을 지킨 시민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은 민주개혁 진영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연합 방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우리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진심 위에서 선거연합, 정책연대, 통합 등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개헌, 정치개혁, 부동산개혁 등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열린 논의를 시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의 원탁 합의 정신도 진전을 보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서 원칙과 질서를 따르는 조국혁신당의 당내 수기와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무색하게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생산적 권력투쟁, 우당에 대한 모욕과 비난, 근거 없는 음모론과 존재하지 않는 미략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어떠한 정치적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 원칙을 지키며 검찰 사법개혁, 정치개혁, 부동산개혁이라는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첫째, 검찰 사법개혁 이행에 매진할 것입니다. 지난주 민주당은 정부가 입법 예고했던 검찰개혁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청에 보안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고 중수청의 구성을 수사관으로 통일하며 수사 영역을 6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민주당의 수정안은 그동안 조국혁신당의 문제제기와 정확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집중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추동력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검찰 독재의 만행을 준엄하게 꾸짖는 대신 정의의 저울에 제멋대로 눈금을 긋고 권력의 방패가 되어 면죄부를 살포했습니다. 법원은 김건희가 시세 조정을 알았고
판돈을 댔다면서도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했던 직위헌식 산수의 버금가는 사건 쪼개기는 법조계의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3학기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 곽상도의 아들 32세 7년차 대리의 50억 퇴직금은 무죄입니다. 명태균, 김영선의 세비 반띵 재판은 어떻습니까? 공천 대가를 단순 채무 변제와 급여로 둔갑시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만 벌어지면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희한한 판결이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선 한복판에서 이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던 상고심 주심 박영재를 신임 법원 행정처장에 임명했습니다. 사법 쿠데타의 논공 행상입니다. 달선하는 사법부를 주권자 국민과 함께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진 사법개혁 과제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관 증언법,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은 국민의힘의 어깃장으로 설 연휴 전 처리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법원 행정처 폐지 논의는 어느샌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조의대 없는 대법원, 직위원 없는 재판부를 목놓아헤쳤던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엄중히 여겨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껍데기만 바꾸는 위장개혁을 막아낼 것입니다. 실질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이끌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정치개혁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에 갇힌 고인물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희망하는 정치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인지 겨루는 진검승부의 바다입니다. 민주주의의 모내기가 시작되는 지방정치부터 근본적으로 혁신합시다. 2인 선거구제 전면 폐지와 3, 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대폭 확대, 무투표 당선 차단, 돈공천 추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방자치 혁신이 유능한 민생정치로 이어집니다. 극우 내란 세력을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심판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방선거 전 정치개혁 과제 이행을 결단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민주진보진영의 개혁과 연대를 위해 원탁에서 합의한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대하며 공동대응의 전선을 단단히 구축하겠습니다. 개혁과 연대를 무장한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제로에 매진할 것입니다. 내란전당 국민의힘을 몰아낸 자리에 새로운 정치를 채워 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직면한 불평등과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재난의 최대 원흉은 부동산 투기입니다. 막대한 불로소득 앞에 노동의 가치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주거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서민의 일상은 불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공화국 시대를 끝내고 주거권이 당당한 권리가 되는 사회권 선진국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일 신토지공개념 입법 추진단을 출범하고 3가지 핵심 입법을 약속드렸습니다. 먼저 과거의 위헌 논란을 걷어낸 택지 소유 상한제입니다. 토지를 독점해 지대를 챙기는 구조를 혁파해야 합니다. 개인이 필요 이상으로 땅을 소유해 투기하는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투기 수단이 아닌 실제 삶의 공간으로 공급되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입니다. 유휴토지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고 그로부터 확보한 세수는
지방교부세 배분과 토지주택은행 전입으로 국민 전체의 주거복지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입니다. 도입 당시 50%에서 현재 25%까지 낮아진 개발 부담률을 다시 50%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또한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의 절반을 개인의 주머니가 아니라 공공의 몫으로 돌려 서민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 품질 향상에 투입해야 합니다. 신토지공 개념 3법의 토대 위에서 공급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주택은 더 이상 도시의 외곽이나 저가형 공급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강남과 용산처럼 입지가 좋은 곳에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압도하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표에 인생을 저당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지 않아도 집 걱정 없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면 미래 설계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공공이 시장의 든든한 공급 주체가 되면 민간 시장의 비상식적 가격 거품도 통제될 것입니다. 셋째, 공급 형태 또한 획일적인 틀을 깨야 합니다. 사회주택과 협동조합형 주택, 지분 공유형, 지분 적립형 등 다양한 공급 방식과 함께 생애 주기에 맞춘 평형을 골고루 마련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용산공원과 서초동 법조타운,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그리고 서울공항 등 핵심 지역에 총 12만 8천 호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용산과 서초와 같은 입지를 제외하고 장기 공공임대라는 획기적 대안을 포기한 정부의 공급안은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기득권이 독점하는 도심의 노른자의 땅을 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조국혁신당의 공간 주권 선언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응답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국가의 확고한 약속으로 못 받기 위해서는 제7공화국 개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공화국임을 헌법 제1조에 새겨 넣읍시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바로 세웁시다. 국가의 번영이 국민의 기본 권리로 이어지는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을 분명하게 공표합시다. 특히 기후위기로부터 미래 세대의 생존을 지켜낼 환경권은 제7공화국의 근본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세대의 책임을 다합시다. 그 미래를 채워나갈 청년들이 생애 첫 개헌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젊게 만드는 기회를 누리게 합시다. 개헌의 시작도 완성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몫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입법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이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국민투표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서두르냐는 국민의힘의 생태집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국회의장님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시작으로 하는 제7공화국 개헌 논의를 위해 개헌특위를 구성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약속드립니다. 선진국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국민의 각자 도생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대한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늘 험난할 것입니다. 기득권의 저항과 방해를 수없이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개혁과 개헌의 쇄빙선이 되어 차가운 현실을 차근차근 깨트리겠습니다.
그 뒤에 따라올 민생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께 온전히 닿을 때까지 가장 선명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전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왕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는 것으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3월 9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협박에 고통스럽고 고뇌에 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의 세계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와 그린란드, 베네수엘라를 미국에 주로 편입하겠다는 상식 밖의 위험한 언사를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투자 협력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앞세워서 한국 국회를 직접 언급하며 압박하는 상황,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 침해입니다. 11월 14일 발표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25항에 따르면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통상 국가 간의 관계에서 합의를 어떤 형태로 했던 그에 관한 국내적 절차에 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대한민국 입법부를 언급하며 상호 관세율을 25%로 다시 올리겠다는 기습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 기습 선언에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항의 입장을 먼저 표명했어야 합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0조 원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검증하고 조치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렇기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못 받고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460조 원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외환시장, 국가신용, 산업구조, 일자리, 공적 자금 손실 위험까지 광범위합니다. 그 손익구조를 꼼꼼히 따지기도 전에 기한부터 못 박아 놓는다면 이는 심의가 아닌 추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졸속 결정의 대가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무엇보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특위의 위원장을 맡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협박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도리어 우리 정부만 탓해온 세력이 어떻게 국익을 지키겠습니까? 전시작전권 문제만 나오면 신중히 해야 한다라는 핑계를 대며 주권 회복을 가로막아온 세력이 수백조 원이 오가는 대미투자 문제에서 국익의 원칙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최근 장동혁 대표께서 교섭단체 연설에서 미국이 벌이고 있는 분쟁과 그에 대한 참여를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자칫 분쟁 연루의 명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보조를 맞추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며 마가 한국 지부를 자처하는 것은 아닌가 큰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세력에게 국가 중대 사안의 키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동맹국들에게 약탈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없는 동맹은 협력이 아니라 일방적 부담 전가입니다. 이번 대미 투자 압박은 약탈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굴종이 아니라 국익 중심의 원칙입니다. 진보당에서는 정부 국회 합동에 한미 관세 협상 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관세와 대미 투자가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 경제 그리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오늘의 대미투자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석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시급히 처리하려 했던 법안을 미루고 국민의힘도 비준을 주장해온 기존 입장을 미뤘습니다. 두 교섭단체가 국익 중심의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한 발씩 양보해서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자고 하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양 교섭단체와 국회의원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위에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달로 활동 기한을 정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정부에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가지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오랜 동맹 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11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파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호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의 그리고 또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각 국회의원 윤호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국제 질서 자체가 요동치는 대격변기입니다. 미국, 중국 간의 패권 경쟁으로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질서와 유엔으로 상징되는 다자주의 국제 질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경랑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더 발전해야 할 답을 내야 합니다. 예,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6개월간은 사실상 이 대통령이 없는 국정 운영이 아주 마비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정상화시키기에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국정 지지율 평가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총리 지난 9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통상 분야에서 이 큰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화자찬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의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외교가 1위로 나옵니다. 외교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높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핵심적으로는 한반도의 핵심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정상들과의 우호적인 정상 간 인간관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종합적인 외교 관계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라는 평가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에이펙을 포함한 그러한 국제적인 외교도 잘 진행되었고 실제로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연말까지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주 잇따른 외교 일정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고 그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사견은 아니지만 이제 서울시장 나오는 거는 뭐 포기한 것 같아요. 우리 총리께서 복귀할 수는 없죠, 당에 아직은. 근데 저요? 이제 지방선거 끝나서 이 당에 복귀할 거죠?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예.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복귀할 때 민주당이 금년 8월 하순에 전당대회가 있어요. 그때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거예요? 지금 뭐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하기가 좀 어렵죠?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음속에는 뭔가 로망이 있죠?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자, 쿠팡 사건이 한미 간의 관심 사건으로 커지고 있어요. 이 쿠팡 사건은 사실 3,300만 명이나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건이 본질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했고 그런데 미국에서 부통령 그렇고 상원 의원 뭐 이런 상원 의원 하는 분들이 견해를 밝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쪽의 하원에서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총리가 미국에 갔을 때도 부통령이나 여러분들한테 이 쿠팡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한국 정부가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걸 누누이 설명을 하고 또 한 라인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에서 이 쿠팡 사건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벤스 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또 국회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쿠팡 사건의 본질은 거의 우리 국민의 3분의 2 수준의 굉장히 상당한 수의 성인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본질이다. 그리고 그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보고를 지연한 점, 또 그 이후 대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 관계자들을 근거 없이 비난한 점 등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다른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나 압박이 있지 않았다 하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조금 전에 대미 투자 특별법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빨리 하라고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이 우원식 의장께서 중재를 해서 여야간에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한 겁니다. 근데 이